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총선과 그 다음 대선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길 수밖에 없고 또 대승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철학적인 어떤 방향성과 또 시대적인 천명, 하늘의 운명, 이것이 같이 합쳐진 어떤 예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상대가 없습니다. 상대가 없다는 것은, 저쪽에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누굽니까? 김민석, 그죠? 그 다음 정청래. 이 자들 아마 1+1 해도 어려울걸요? 왜? 리스크가 전혀 없죠. 저 자들은 전부 뭡니까? 국가보안법 화염병 던지고, 옛날에 김민석에도 국가보안법 이런 쪽에 다 전부 법적인 어떤 리스크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는 그런 리스크가 전혀 없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생긴 피의자가 무죄 판결 받을 확률이 많다. 잘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잘생기고 형결이 없고 아주 자세라든가 말씨라든가 아주 또박또박 하면서 뭡니까? 구린내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은행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올공에 나간다면 나가서 뭡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또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행동하는 양심이란 말이 있죠. 우아한 카리스마라는 겁니다. 우아한, 남들은 아주 그저 포악한 성질을 내면서 포악한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이런데, 우아한 카리스마, 아주 부드러우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력. 그것이 충청도 기질이죠. 냅두유 하면서 아주 부드러우면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마력. 바로 그것이 우아한 카리스마다. 세 번째가 우아한 카리스마입니다. 그죠? 그래서 첫째는 법적인 리스크가 없고요. 두 번째는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도 조국도 지금 뭡니까? 그쪽에서 내놓을 카드가 가장 더 신선한 사람이 조국이라는데, 조국이가 지금 힘이 빠졌죠. 국회의원이 이번에 됐으면, 평택에서 만약에 국회의원 됐으면 조국 힘이 완전히 실렸을 건데, 그것이 힘이 빠져버렸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대구 쪽에는 이제 김부겸이가 있었는데, 김부겸이가 이번에 대구시장에서 돼버렸으면 김부겸의 어깨에 총리 출신에다가 가장 큰 힘이 대선 주자로 실렸는데, 여기서 힘이 빠져버렸죠. 그 다음 저 경남에 가면 이제 김경수가 있죠. 김경수가 뭡니까? 또한 이번에 경남지사에서 빠지면서 힘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명 현재, 그죠? 5명 정도가 대선, 그 다음에 우원식 정도도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볼 때는 힘이 빠진 상태고요. 한 6명 다 해봐야, 장동혁 대표인데 될까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뭡니까? 계속 몇 스케면 올라내리죠. 왜? 이분의 우아한 카리스마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고를 치거나, 그죠? 못된 짓을 해서 계속 어떤 유튜브라든가 몇 개 모르는데, 이분은 뭡니까? 밤에 올공에 가서 피켓 들고 있고, 밤에 비가 오는데 갑자기 우위를 벗어버리고, 태극기 흔들고, 그리고 내하고 맞짱 들자. 고등학생하고 싸우지 말고 내하고 맞짱 들자. 이러면서 순간순간 이 팩트가,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는 보기 싫어도 오게 만드는 거죠. 조중동이 뭡니까? 한 덩어리를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조중동의 뭡니까? 이제는 마력에 말려들지 않는 시대. 왜? 유튜브를 더 많이 보니까요. 전에 이제는 뭡니까? 채널 A라든가, 그죠? JTB에서, TV조선, 그쪽을 많이 보입니까? 그냥 산에서, 덜에서, 밭에서 설거지 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봅니까?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TV에도 광고 선전이 안 실린다는, 대부분 유튜브로 다 넘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유튜브는 뭡니까? 진실을 알려주고, 또 모르는 소식을 알려주고, 또 빨리 알려주고요. TV는 시간이 있는데, 실시간으로, 그죠? 조금씩 고성국 방송이 나오고, 또 성창경 TV가 나오고, 또 신흥균 또 TV가 국방 TV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소식들을 아주 건전하게, 아주 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죠? 굉장히 뭡니까? 가정가정으로
또 집에 또 배에서 지금 여기 포항 앞바다에서 배에서 TV 보겠습니까? 고기 잡으면서 다 유튜브 듣습니다. 그죠? 예, 그죠? 귀에 꽂고 그런 시대가 현재 시대라는 겁니다. 자, 지금 MZ 세대들은 20대, 30대들이 TV 볼까요? 유튜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자들이 입틀막부을 하고 그죠? 뭐 숨기고 눌러 해도 이것이 유튜브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죠? 손에 손으로 귀에 귀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이 적당히 잘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올공에 그저 뭐 작당을 해서 이상한 그죠 뭐 적색 분자들 좀 넣어서 이상한 분위기로 말아서 이렇게 그죠 이상한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 시기볼 수도 있었죠. 그러나 20대 30대가 주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전에처럼 우리 참 윤의계인 할 때처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가 됐으면 이자들이 벌써 무슨 작단을 했을 건데 자기들의 앞으로 자기들이 살아가야 될 표지 않습니까? 어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들 표를 먹고 사는데 이 앞으로 시대의 표를 움직일 사람들이 지금 그 소리 없는 저항을 그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 소리 없는 전쟁을 폭력을 쓰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그냥 태극기만 흔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재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할머니들은 막 이렇게 덜어놓고 막 이렇게 그죠? 물론 그 한이 많아서 그렇지만 그러면 명분을 주는데 아주 똑바로 앉아서 그죠? 노래 부르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아주 비폭력 저항 아주 그죠? 질서정연하니까 이자들이 그죠? 소위 말해서 경상도 말로 끈덕지가 없는 거죠. 서울만은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명분을 만들려고 지금 또 여러 가지 획책을 하고 있겠지만 상대가 2030이 주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들도 돌파구가 지금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 보수 우파 재건을 하면서 한동훈이가 지금 재건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재건 씨앗을 지금 먹히지 않죠. 조중동이 한동훈을 앞장세워서 자기들이 앞으로 한동훈이가 대선 주자 됐을 때 지금 뭡니까? 좀 깃발을 좀 꽂으려고 했는데 한동훈이 지금 뭡니까? 약발이 먹히지 않는 거죠. 물론 배신자 프레임도 있지만 한동훈이가 보수를 재건한다? 안철수가 팩트를 또 해버렸죠. 그날이 12월 3일 개업날이 사실은 뭡니까 당사로 모이라 했던 것은 첫 번째가 한동훈이다. 여기서 완전히 그죠 한 방을 맞아버렸는 겁니다. 그죠 연예인들이든 정치인들 한 방 맞아버리면 그것을 벗어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반박하는 팩트를 내놓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뭡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물로 갖다 바치고 또 국힘당을 내란당으로 갖다 바쳐놓고 자기만 영웅하고 영웅이 돼서 그죠 개선장군처럼 영웅이 돼서 자기가 혼자 다 내란을 막고 뭐 이런 처럼 그죠 계엄을 막았는 사람처럼 행세를 해왔는데 팩트를 까보니까 안철수가 이 사람이 그죠 먼저 불렀다. 그런데 자기는 아니다 하면서 그죠 나는 국회로 갔다면서 만세 부르고 개선자군 행동을 하는데 추경호를 그때 당시 원내대표를 현재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을 그죠 추경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를 제물로 갖다 바치면서 국힘당 보수당을 뭡니까 그죠 같은 제물로 내란당으로 갖다 바치고 이제 와서 자기가 보수를 재건하겠다. 이게 속아웃을 일이죠. 씨알도 안 먹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네카 귀신들이 나온대요. 안철수 의원이 네카 귀신은 뭡니까? 사고 나면 네카자가 왜 하고 오잖아요. 최고 빨리 오잖아요. 이 네카 귀신들이 지금 주변에 붙어 있는 그 네카 귀신들, 그죠? 뭐 육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스피커들 그런 그죠? 네카들이 가장 빨리 배신을 할 거다. 창당을 했을 때 가장 빨리 배신한 게 네카입니다. 가장 시끄러운 자들이 가장 빨리 배신하죠. 제가 볼 때는 육선한 이런 자들이 가장 빨리 배신하지 않을까. 만약에 창당을 해서 저 이준석이처럼 그죠 무슨 뭐 신당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또 조국당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소수 정당으로서 거의 뭐 조금 있다가 뭡니까 이슬로 사라지는 것이 작은 당들이죠. 명분도 있지만 그냥 저기에 뭡니까 기성정처럼 붙어서 그죠 그렇게 그냥 자기들 민주당 옆에 붙어서 지금 그냥 공생하고 있는 그죠 정의당 뭐 이런 당들 작은 당들
그런 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이도 지금 창당 얘기를 안철수는 그저 애둘러서 창당을 하나 내가 밀어줄게 하지만 창당 얘기를 쉽게 못 꺼내는 거죠. 예, 쪼그라드는 걸 뻔히 아니까. 예, 그 중에서 근데 안철수 의원이 그래도 뭡니까 당을 해서 창당해서 성공한 케이스죠. 국민의당을 하면서 그때 당시 한 40명 이상 됐는 걸 알죠. 제3당으로서 성공한 사람은 그 옛날에 김종필 그죠? 김종필 아마 그 좀 돌아가신 저 총리님이죠. 김종필 대표님 그 상김 시대에 그분이 3당으로서 성공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성공한 예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 나가서 보따리 사고 나가다 보면은 그저 거의 찌그러져서 조금씩 망해버리는 이런 케이스로 갔다는 겁니다. 한나라는 것도 옛날에 쪼개졌지만 거기도 지금은 그죠? 소리 없이 다 김무성이부터 다 없어졌잖아요. 그 국회의원들 그때 당시 있은 사람 한 사람도 거의 없죠. 대부분 시대 속으로 시절 인연으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한동훈이는 그 예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당을 하려 해도 두려운 겁니다. 과연 몇 사람이 따라올지 또한 얼마나 배반할지 한 딸 가지고 하려니 세력이 약하는 거죠. 그죠? 개딸들은 그런 세력이 아주 컸어요. 크고 국회의원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국회의원 숫자도 아주 그저 한 20명 한 딸도 그저 그 개판은 물론 확실하지만 한 딸 가지고 20명 가지고 하기에는 또 불안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또 배신이 일어나면은 이제 한동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는 거죠. 그런 계산을 나와 보니까 이미 뭡니까 나는 내란당으로 팔아먹고 추경호 팔아먹고 거기다가 낙인이 찍혀 있는 데다가 이 네카 귀신들이 현재는 한동훈의 입에서 빨대를 꽂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애둘러서 안철수 의원이 장당하시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지금 그저 한 방을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창당을 하면 또 그래놓고 창당을 하면은 네카 귀신들이 여의도의 네카 귀신들이 와서 너를 잡아먹고 뒤에서 배신으로 재미 본 자는 배신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한동훈이도 따가운 그죠? 첫이선 배신을 맛볼 것이다. 이것을 안철수 의원이 네카 귀신들이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지금 떠들고 있는 네카들 그 귀신들이 결국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창당을 하거나 이런 3당으로 갔을 때는 대선 주자가 못 된다는 것을 한동훈이가 너무 알고 있는 거예요. 이자는 오로지 대선만 지금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갖다 바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도 갖다 넣고 자기가 짠하고 이러는데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을 잡아넣는 데는 그저 이렇게 배신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재명에까지 같이 몰아넣는 데는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본인 생각에는 법조인이니까 그저 검사장 출신이니까 사법 리스크가 많은 이재명을 그저 바로 윤석열 대통령 보내고 자기 이재명이 보내면 내 순번이다 하는 계산이 나왔겠지만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를 않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그 몇 명이 있는 한빠들, 그저 한딸들, 이 사람들 가지고 창당을 하려도 어렵고 보수당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팩트가 이제는 들어가는 뭡니까? 골든타임이 복당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고 거기다가 장동혁 대표 인기는 하늘 높이 점점 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이 한동훈의 어떤 크레임, 그죠? 요것이 또 장동혁 대표의 앞길에서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동혁 대표의 장딸들, 그죠? 뭐 그냥 남들 딸이라 하니까 딸이라 하겠습니다. 그만큼 팬들이 이 사주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성 팬들이 점점 올라가고 당원들이 점점 그죠? 더 한동훈 한동훈을 버리고 장동혁 대표를 따르게 되고 마지막으로 보수 우파의 이 유튜버들이 전부 장동혁 대표를 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굉장히 유력하죠. 지난 김문수 후보님하고 장동혁 후보가 같이 붙었을 때도 보수 우파의 유튜버들이 전부 장동혁 쪽으로 붙어버렸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쪽 국민 어떤 여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겼는데 이 당원 이쪽에서 바로 유튜브하고 여기서 합작이 돼서 장동혁 대표로 만들어 버렸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문수 후보는 아무리 나이에서 그림이 좀 있고요. 그분의 또 살아온 계정은 대단하지만 장동혁 대표의 잘생김 그리고 그저 우아한 카리스마 그런 미래에 좀 더 젊으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장동혁 대표가 더 많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이 6가지 그죠? 그래서 저쪽에 상대가 없다.
그죠? 두 번째는 사법 리스크가 없는 거죠. 예, 그러고 잘생긴 거죠. 잘생긴 피의자가 예, 무죄 판결받을 확률이 많으니까 잘생겼는 거죠. 보수 유튜브들이 다 밀어주죠. 이쪽에서 그저 강력한 한동훈, 그러다 뭐 어쨌든 대선 후보로 강력한 한동훈이가 지금 역사 속으로 지금 사라지려고 그죠?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여기다가 당원들과 국민의 여론 모든 것 사람들이 한동훈을 버리고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그저 이런 선언을 하면서 점점 그 세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조양원, 우한 카르스마는 뭡니까? 소리 없이 전쟁을 치는데 보니까 너무 잘 치르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소리만 많고 별로 실속이 없고 내용은 없었는데 장동혁 대표는 조용하면서도 실속이 많아요. 한 번씩 들고 있는 피켓 여기에서도 여론을 자꾸 끌어다니는 이 마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대통령과 2028년 4월 12일 총선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6가지 팩트를 또한 예언을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그때는 부정선거가 없어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그저 공감하리라 봅니다. 발봉서입니다.